예, 이번엔 강현석 기자와 좀 이야기를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재 내용 좀 전해주시죠. 일단 제가 지금 대통령실을 지금 출입하고 있어서 좀 경호처의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예. 경호처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를 취하겠다. 이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어제 좀 추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경호처 내부에서 약간 좀 동요하는 좀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경호처가 과연 이렇게 말 그대로 계속 이렇게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자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냐라고 물어봤더니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걸 약간 조금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 경호처가 사실상 이 그 법적인 절차인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안에서 자기네들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상무 지금 권한대행한테 말 그대로 그걸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자기네들 거부하고서 범법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약간 좀 동요하는 좀 분위기로 보입니다. 내부에서는 좀 동요하는 분위기. 예.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앞으로의 대응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은 경호처가 그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그 신체에 말 그대로 위해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막아설 거로 보이는데 관저 앞에서 일단은 경호처 그러니까 공수처의 집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협의를 일단 계속 이어갈 거로 좀 보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현재로서는 일단 예측하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현재 지금 대통령 관저가 관저 외곽으로 해서는 서울경찰청 경비단 소속인 202 단이 일단 맡고 있고 그 관저 안쪽이랑 그 다음에 근접 경호는 일단 경호처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저 외곽을 맡고 있는 202 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된 부분에서 막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경호처가 그 관저 안쪽에 있는 경호처와 그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걸 좀 일단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상무 권한대행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몇 차례 계속 최상무 권한대행한테 일단 관련된 입장을 좀 물어봤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밝히는 일관된 입장은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취할 것으로 자기네들이 기대한다. 이게 그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랑 사실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법과 절차에 따라 약간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밝힌 사안이라서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협조 요청에도 좀 반응하지 않겠다. 공수처의 어떤 그런 경호처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한테 일단은 무조건 맡겨놓은 사안이라서 자기는 모르겠다. 약간 이런 사안이니까 경호처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방향을 정했는지 말 그대로 이제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자기네들의 위력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위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우에 위해라고 판단이 되게라고 할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지금은 아직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 경호처가 만약에 막아선다면 이거는 좀 판단 미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란 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법 집행 절차인데 대통령을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뒷감당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약간 고민하고 동요하는 분위기도 좀 읽혀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진입을 시도 중이다라는 내용만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호처와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논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논의를 하고 있을 구체적으로 것이다. 이제 대통령 관저 안에서 현재 공수처가 확보한 영장이 두 가지잖아요. 체포영장이랑 그다음에 수석. 그러니까 관저 수색영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제 그 관저 수색영장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소재 위치를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윤 대통령의 입장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거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강현섭 기자와 지금 현장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최상목 대행의 분위기 이런 예.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준희 기자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포가 만약에 된다면 구금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네, 이게 사실 체포영장인데 이제 구금 장소가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발부된 지, 그러니까 집행이 된 지, 그러니까 발부 시점이 아니라 집행이 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이제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8시간 동안은 어쨌든 신병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48시간 연속 조사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조사를 한다 그래도 뭐 중간에 휴식 시간이 포함된다 해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2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조사가 끝난 뒤 머물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끝난 뒤 머물 수 있는 장소가 결국 구금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슨 구속이 됐다거나 아니면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에는 구금 장소를 적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 조사가 적어도 1일차 조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는 휴식을 위해서 구금 장소로 이동하는데 그게 의왕에 위치한 이제 서울구치소가 되는 겁니다. 공수처랑 가까운 서울구치소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찰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통 체포된 피의자들은 대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어떤 유치 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예. 이 조사 주요 내용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히. 네.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계엄 이 12.3 이 내란 사태의 그 우두머리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엄 사태의 전체적인 모든 뭐 지시를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계엄 해제를 그 막는 데 있어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사령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한 부분 그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한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가 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거기에 정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겼잖아요. 그리고 뭐 계엄이 이제 해제되려고 하니까 계엄이 해제됐어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뭐 다 끌어내.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어떤 수사 결과로 그런 정황들이 파악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떤 공수처의 확인 대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정치인 중에서는 뭐 14명, 15명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뭐 그중에는 대법관 출신 혹은 전직 대법원장 또 현직 판사까지 어떤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체포를 정말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또 뭐 특히 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도 혹시 윤 대통령이 윗선으로 개입을 한 건지 뭐 이런 것들부터 그리고 실제로 국회 병력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투입이 됐는데 또 대국민 담화에서는 뭐 소수의 병력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계엄 포고령부터가 이번에는 위헌 위법 논란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뭐 금지한다든지 또 사실은 계엄령에 뭐 전공의들의 복귀 이런 부분이 적혀 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윤 대통령이 상당 부분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연단 측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수정을 지시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일부 확인도 됐기 때문에 계엄 포고령 단계부터 계엄이 일어났을 때 그 군 경에게 지시한 내용들 그리고 해제를 막은 부분 그리고 정치인들을 체포한 지시를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마 공수처 조사에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질문지도 사실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질문지가 한 200쪽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100쪽은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는 그 검사로는 지금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 이대환 부장 그리고 차정현 부장검사 이렇게 2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화면 중앙에 보이는 검은색 차량들이 이제 공수처 관련 차량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제 저녁인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 편지 내용이 내란 선동 혐의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번 12.3 계엄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이거는 그야말로 내란을 정말 계획하고 실제 실행한 이 혐의입니다. 내란 혐의. 그거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개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란 선동. 이거는 내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선동하고 부추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형량이 징역 3년,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이 내란 선동이라는 거는 왜 해당이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편지를 써서 함께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싸우잖아. 물론 구체적으로 뭐 몇 시까지 관저 앞으로 오셔서 무엇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우리 지금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대상들에게 편지로 싸우자는 얘기를 한 거죠. 함께 싸우자는 얘기.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좀 저지해달라는 이런 취지로 이걸 교사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시키는 그 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도 역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렇게 만약에 집단을 이뤄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위험물을 휴대하고 있으면 어떤 무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휴대하고 있으면 또 형량이 2분의 1 가중이 돼요. 그런 것을 교사한,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중앙에 보이는 검은색 차량, 이제 화면에서 오른편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차량 진입이 좀 불가능해 보이자 관련된 공무원들, 이제 공수처의 직원들이 지금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관저 앞 상황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화면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이걸 이제 국회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란 선동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사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헌법재판소에 보낸다는 것은 이제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 심판과 관련한 어떤 증거로 이 편지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이제 국회 탄핵 대리인단이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결국 이 피청구인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것이 수행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보다 더 이제 어떤 헌법 질서에 있어서 더 부합한다.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편지에서 싸우자. 그러니까 이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상황에서 싸우자는 것은 뭘 위해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헌법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영장이 명시돼 있고 그 영장이 발부된 것을 막는다. 이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공수처의 어떤 그 수사와 별개로 국회 탄핵 대리인단이 이거를 헌법 그 탄핵 심판의 아주 주요 증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MBC가 단독 보도해 드렸듯이 국회 탄핵 대리인단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굉장히 심각한 어떤 탄핵의 증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동안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걸 입증한 실제 물증으로 이 편지를 제출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많은 경찰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여기에 보셨듯이 공수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이제 검찰청법의 상당 부분의 조항을 준용을 받습니다만 그중에 적용이 안 되는 몇 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경찰을 지휘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나왔지만 경찰의 지원을 받는 그 지원이라는 건 좀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체포영장을 될까요? 집행하는 주체, 그러니까 영장을 제시해서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이것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하지만 질서 유지, 그러니까 지금 뭐 3,000명 가까운 지금 인력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잖아요. 2,700여 명, 45개 부대에 이렇게 배치가 됐다는 것은 지금 시위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윤 대통령 지지하는 시위대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시위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대 인력들을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게끔 질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도움이 공수처는 절실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수처는 이제 검사나 수사관을 합쳐서 한 50여 명밖에 이제 되지 않는 좀 작은 조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이런 경찰의 지원이 없으면 체포영장의 어떤 원활한 집행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준희 기자가 짚어주신 내용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경찰을 동원하는 건 좀 불법이다 뭐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영장 집행에 경찰이 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지금 뭐 집회 인원도 많이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협조를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네.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도로에 지금 뭐 3, 4차선 정도는 기동대 버스가 모두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600여 명 정도가 지금 집회 인원으로 모여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700여 명의 경찰 인력도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좌측에 잠깐 검은 차량들이 보였는데 이 차량이 이동할 수 없게 되자 직원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집행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도 조금 전에 저희가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일대 도로 교통 상황입니다. 한남동 일대를 지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저앞이 버스로 막혀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진입 못하고 대기하는 그 차량의 모습을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대신 직원들이 나와서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관련 내용 제가 계속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편지를 썼는데 이게 좀 탄핵 심판의 증거로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 탄핵을 국회 측에서 이제 국회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편지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 이 단지 어떤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혔냐, 이게 뭐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어떤 대표나 어떤 일부 집단의 어떤 우두머리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그 어제 편지 내용을 보면 애국 시민 여러분, 특정 집단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주십시오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함께 싸우겠다잖아요. 함께 싸우겠다고 뭔가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하는 얘기가 뭐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헌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수호 차원에서 맞느냐, 이 판단을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란 선동이나 어떤 공무집행방해 교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탄핵 심판에서도 아주 중요한 증거로 쓰이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방금 이준희 기자 말씀에 이어서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양쪽의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 절차가 열리죠. 오늘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양쪽 대리인들이 출석해서 좀 어떤 점들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사실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오늘 오후에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일단 집행을 적어도 그 시간과 맞물리지 않게 하려는 뭐 그런 차원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변론 준비 기일을 뭐 한 번 열 수도 있고 두 번 열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게 된 거는 이제 1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뭔가 변론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열어야 된다. 뭔가 뭐 왜 이렇게 좀 급하게 하느냐 이런 주장들을 했거든요. 그런 게 일부 어쨌든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에 계속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사실 좀 모순인 게 그동안 이제 비상계엄 요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제시한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는 탄핵 심판에 집중할 거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수사관한테 뭐 미절고절 할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국민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를 논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탄핵 심판에는 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계속 응하지 않다가 지난 그 1차 변론 준비 기일 오전에 그날 당일 오전에야 무슨 기습하듯이 변호인단 선임계를 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탄핵 심판마저도 최대한 뭔가 지연을 해보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탄핵 지금 헌법재판관이 물론 이제 8인 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불완전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월 18일이 되면 지금 있는 2명의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또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6인 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재판과는 또 별도로 탄핵 심판은 최대한 좀 늦추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라고 했긴 합니다만 이제 8인 체제가 됐고 어쨌든 결론은 언제쯤 나올 걸로 보입니까?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일단 4월 18일, 그러니까 2명의 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다 되기 전에는 끝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번이랑 좀 일자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이제 3월에 탄핵이 인용이 됐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을 해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그 3개월보다는 시간이 좀 더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분석이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얽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들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부르고 뭐 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렸음에도 그래도 3개월 정도의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있고 중간에 이제 중요 임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뭐 5명의 사령관이 또 있죠. 사실 중요 인물들은 여기에다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경찰 수뇌부 이 정도가 이제 핵심 피해자로 일단 지금 거론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이 명령을 뭐 누군가는 얼마나 뭐 소극적으로 했느냐 뭐 이 차이지 중심적인 뼈대는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3개월보다는 좀 시간이 적게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1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르면 다음 달에도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그런 분석들 혹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죠. 예. 지금 중앙에 보시는 검은색 차량들이 공수처 차량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제 이 차량 진입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직접 이동을 관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경호처 반응은 좀 어떨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실 취재하시는 강현섭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경호처를 취재했을 때 좀 어젯밤 분위기, 경호처가 좀 적극적으로 대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가 됐습니까? 일단 경호처 입장은 계속 똑같은 말만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전화를 많이 좀 해봤는데요. 뭐 특별하게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적법 절차라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가능하잖아요. 이 적법 절차라는 게 법원의 영장, 그 체포영장도 사실은 법적 절차인 거고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처가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적법인 측면이 있어서 이 적법 절차라는 것을 가지고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많이 좀 공조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경호 조치라는 것이 이게 과연 대상이 누구냐. 일단 경호법에는 적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 신병 경호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경호 대상을 과연 누구로 볼 거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경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신변을 경호하는 척으로 일단은 기운 거 아니냐. 근데 어제 대통령의 그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것이다, 거부할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니까 경호처가 이제 입장을 좀 내놨어요. 사실과 다르다. 자기들이 뭐 경찰을 체포하거나 뭐 체증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다음에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당시와 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경호 조치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뭐 검토했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계속 좀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